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하지 않고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로 이런 부분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물게 되면 구조 자체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이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눈밑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그 눈밑에 수술을 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 또는 하안검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란 이전에 눈밑에 대한 수술을 하신 분에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하는데 그 다시 수술하는 방법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뜻이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도 있지만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요. 또 하안검이라는 수술도 있고요. 밑트임이라는 수술도 있어요. 또 눈꼬리를 옆으로 늘리면서 아래쪽으로 같이 내리는 뭐 이런 뒤트임 또는 뒤밑트임이라고 해서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하는 이런 수술들도 일종의 눈밑에 대한 수술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했던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밑에 있어서 필러 주입이나 그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는 재수술에 준해서 고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눈밑에 있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도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눈밑 고랑이 여전히 깊게 파여 보이고 다크서클이 여전히 심하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분명히 수술을 받았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좋아진 게 없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눈밑 불룩한 거는 좋아졌는데 이게 너무 눈밑 불룩한 게 교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눈밑이 꺼져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불룩한 지방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줄인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눈밑이 푹 들어가고 꺼져 보이면서 더 어두워져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눈밑 지방은 그 불룩한 정도가 적당히 교정이 됐는데 눈밑 고랑이 여전히 남은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다고 표현은 하시죠. 환자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은 걸로 아시지만 실제로 눈밑 지방 제거를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래쪽에 있는 그 고랑 부분에 대한 교정은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안 하는 게 제거예요. 위쪽에 있는 눈밑 지방만 날씬하게 없앤 거죠,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했던 경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던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밑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건 아니고요. 이건 수술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필러나 지방 이식을 했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도드라지어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시죠. 특히 이제 필러를 주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러가 일단은 간편하고 수술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눈 밑에 그 다크서클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필러 시술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 사실 필러 시술을 뭐 잘 받으셔서 결과가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상담을 오시질 않겠죠. 근데 그래도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도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크가 여전히 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심해 보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대개 이제 그 눈밑 고랑이 꺼진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필러 주입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좀 잘 메꿔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를 메꾸려다 보니까 필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좀 더 표시가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필러가 좀 겉으로 이렇게 좀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그런 틴들 현상이 생겨서 눈밑이 필러를 맞고 났더니 오히려 약간 푸르스름하고 파래졌다,
그게 다크서클처럼 보인다, 이러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이전에 시술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일단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 부분에 필러가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면서 눈으로, 육안으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는 일단 필러를 먼저 녹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인 다음에 모양을 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겠죠. 필러를 주입한 경험은 있으신데 이게 뭐 몇 년 전에 하셔서 지금 보니까 별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필러를 주입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또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예전 방식의 그런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했던 20-30년 전에 하안검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그 전에 했던 하안검 수술 방식이 피부 절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나오면 근육을 벌리고, 그럼 속에 눈밑 지방이 나오잖아요. 이 눈밑 지방을 불룩하니까 그 눈밑 지방을 제거를 해요, 일부를. 그 다음에 그냥 겉에 이제 피부가 좀 남는 부분을 피부를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수술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애교살이 사라지면서 눈밑이 약간 당겨져 보이는 이런 느낌이 보통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밑 지방이 다시 점점 많아지고 다시 점점 불룩해지기 때문에 이 눈밑 지방이 또 그 불룩해지는 거에 따라서 눈밑은 점점 당겨져 보이면서 약간 밑으로 처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근육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전에 하안검을 받으셨던 이런 분들이 눈밑이 다시 불룩해진다든가, 그리고 눈밑 고랑이 하안검을 할 때 눈밑 지방만 제거했으니까 당연히 밑에 눈밑 고랑, 눈물고랑 부분은 교정이 안 됐겠죠. 그냥 지방은 좀 날씬해졌지만 그 고랑이 여전히 깊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안검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부는 절제가 많이 된 상태라 피부에 어떤 처짐, 피부에 남는 느낌은 많지 않은데 눈밑 지방만 조금 불룩하고 아니면 고랑만 깊게 파여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하지 않고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로 이런 부분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은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의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막 절개를 해서 시행하는 건 일단 똑같아요. 근데 재수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눈 안쪽에 있는 결막부터 이미 흉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 흉터가 있으면 굉장히 딱딱해요. 흉터는 재수술의 경우는 그 부분이 전부 다 흉살로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딱딱합니다. 그래서 처음 결막을 절개할 때부터 단단한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결막을 벌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구조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한번 수술해서 벌렸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물게 되면 구조 자체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벌리기만 해도 조직이 잘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꽉 뭉쳐져 있어서 정말 그거를 일일이 다 자르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수술이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잘 박리를 해서 찾는다고 해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던 분들은 이미 눈밑 지방의 양이 적어요. 대부분 눈밑 지방 제거를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재수술을 해보면 절반 이상은 이미 눈밑 지방 제거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눈밑 지방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이걸 이용해서 아래쪽 고랑 꺼진 부분을 메꾸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게 많지 않은 경우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내려서 그래도 그 근육이 바로 다시 그 고랑 그 뼈에 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의 조직이라도 내려서 그 부분을 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방 이식을 같이 할 것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재수술을 통해서 눈밑 고랑을 일부 메꿔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위는 지방을 이식해서 좀 더 볼륨을 메꿔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